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신종 코로나 여파에 중국 증시 블랙먼데이 3,000개 이상 종목 거래 중지, 세계 증시는 열흘새 3,000조 증발, 중국 환율 포치 무너져,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 여파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증시죠. 증시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여파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 여파에 중국 증시가 제대로 맞기 전에 중국이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습니다. 이 헬리콥터 머니가 뭐냐면 미국에 존 버냉키 회장이 있어요. 이 버냉키 회장이 미국이 어려울 때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렸다 해서 헬리콥터 머니인데, 이렇게 중국이 돈을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 증시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헬리콥터 머니로 뿌린 정책이 어떤 거냐 보면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CPP 0.1%포인트의 0레포 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0레포를 통해서 어떤 금리를 했는지 이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0레포 거래, 이 0레포 거래가 중요한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레포 거래를 통해서 공개시장 운영으로 1조 2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투입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일 0레포 거래 액수로는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최대 규모예요. 이전에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레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레포라고 하는데 리버스 레포라고 하는데요.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0레포 방안인데, 이 0레포 금리를 인하를 시킨다는 거죠. 이때 중앙은행은 채권을 파는 금융사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을 다시 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90일짜리 아니면 30일짜리 이 0레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0레포 금리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약정갱치 기간 30일 아니면 90일,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 뒤에 유동성을 회수해서 시장 금리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장도 가능하지만 보통 다 다시 팔게 됩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보고 있는 0레포 금리 인하라는 거죠. 이번에 0레포 금리 인하를 시켰으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에 구매하는 채권의 금리를 인하를 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얼마 주고 샀으니까 나중에 얼마의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주라. 그런데 그 이자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자 낼 돈으로 너희가 돈을 융통시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0레포 금리 인하, 이것이 외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것을 보게 되면 스테판 이네스 악시트레이드 수석 시장 전문 전략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동성 공급은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번 조치에도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번의 분위기로 이 역전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엄청난 폭락장을 각오해야 된다. 폭락장입니다. 폭락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폭락장이 오는 건데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락장이 만약 온다면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정부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고를 두껍게 바르고 또 발라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말을 했던 것이 있죠. 중앙시장 위안화를 건들지 마라. 이 위안화를 건들지 마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달러 위안 환율이 위안화 약세로 내외 시장에서 모두 포치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포치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포치를 뚫고 내려갔다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방 국면에 지금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인민은행의 예상밖 금리 인하와 중국 증시의 폭락 두 가지가 다 됐죠. 금리 인하, 중국 증시 폭락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역외 환율은 0.25% 오른 0.0156 위안 그리고 영내는 1.52% 뛴 7.0160 위안 수준이죠. 그리고 장 마감가는 달러당 이렇게 7.0149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종가는 7.0149 위안입니다. 포치가 완전히 돌파가 됐죠. 그리고 중국 제조 팽창지수 이게 5개월 만에 가장 느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조업이 팽창을 해야 되는데 팽창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월 차이신 마르키트 제조업 구매적 관리자 지수 PMI라고 있는데요. 전월은 51.5에서 51.1로 하락했는데 이 예상치가 51.3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51.1 말하자면 0.2가 예상치보다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한 지난해 12월달 중국 공업이익도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12월 공업이익은 전년 대비 6.3% 급감. 그런데 11월 달에는 5.4%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3%가 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할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상장 주식의 3,000개 이상 가격 제한폭 하락으로 거래가 중지가 된 내용입니다. 중국 주식 80% 이상이 하한가라는 건데요. 2월 3일 오전 9시 30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과 동시에 3,000개 이상의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해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날 하락 마감한 종목이 3,257개. 지금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3,760개인 점을 감안을 하면 상장 주식 80% 이상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홀로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의료용품, 의약품. 보시면 어떤 거하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한 폐렴, 말하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관련주에서만 지금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 이날 폭락세는 2015년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긴 춘제 기간 동안 세계 증시 하락으로 중국 증시 하락은 예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날 중국 증시의 폭락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는 게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중국 공업은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03년 사스 때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예상 시나리오냐? 중국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맞서서 과거 사스 때처럼 통화죠. 말하자면 위안화, 그리고 재정, 그리고 이거는 돈을 푼다라는 거죠. 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도 풀고 돈을 뿌려대기는 거죠. 2003년에도 그래서 올랐는데 그때 상황과 좀 다릅니다. 그때 상황은 중국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2003년. 그런데 지금은 중국 경기가 하방 국면에 있는 시기죠. 2003년 같은 경우는 상승, 3년은 상승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강이죠. 하강 국면에 돈을 뿌린다. 어쩌면 더 많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세계 증시가 열흘간 3천조가 증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의 증시 쇼크로 다가온 우한발 신종 코로나인데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쇼크로 주요국 증시 규모가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3천조입니다. 3천조나 증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2일날 블룸버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30일 기준 86개국 증시 시총을 모두 합치면 86조 6,05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 20일 날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89조 1,560억 달러. 그래서 2조 5,5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47조 원. 이게 2.86%가 빠졌다라는 거죠. 나라별로 보면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시총 감소율이 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시총은 1조 4,768억 달러에서 1조 3,692억 달러로 7.28%나 줄었어요. 7.28%나 줄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2몇 퍼센트 정도 줄었죠. 그래서 한국은 네 번째로 시총 감소율이 컸다. 다른 나라들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6.77%, 태국도 6.72%, 싱가포르도 5.21%, 그리고 호주는 4.06%, 일본 3.02%, 86개국 평균치만 봐도 2.86%,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한국이 그만큼 더 많이 위축이 됐는데 특히 아시안 국가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준 것을 지금 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고 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대만도, 태국도, 싱가포르도, 호주도, 일본도, 특히 한국도 이렇게 위축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한 소식, 중국에게 우울한 소식인데 중국이 1, 4분기에 GDP가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1, 4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최악의 경우 4%대, 이 4%대로 축소될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오 5% 성장률을 올해 사수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 6%까지는 사수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5%, 5.7%, 5.8% 이렇게 사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바우도 사수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국제유가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꽂아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50달러죠. 이 50달러를 뚫고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의 그림, 중국 중화권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시면 후베이성 제일 많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광둥성, 저장성 이쪽이 지금 위험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성이 지금 눈치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망가져가는 것에 지금 유동성을 한 번 공급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또 공급할 것입니다. 헬리콥터처럼. 그런데 이게 중국이 충분한 여력이 되냐? 그게 문제죠. 충분한 여력이 되면 이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고 오늘 또 역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첫날이기 때문에 확 떨어졌지만 오늘 영향을 보면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의료품, 약재 같은 거 또한 그 의약품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 국면에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예상했던 건데 이런 쪽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복제약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